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건강TV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예전엔 이런 게 없었는데 특히 하면서요. 특히 6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몸이 변화하더라고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곳에서 갑자기 이상한 신호가 오기도 하고 말이에요. 실제로 제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아이고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아프네 하시면서도 정작 어떤 병들이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갑자기 자주 생기는 병 TOP3.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병은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특징이 있어서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3위부터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찾아오는 불청객. 3위는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몸에 뱀이 기어간다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대상포진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에요. 대상포진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어릴 때 수두에 걸리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때 수두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 속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잠자는 용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신경을 따라 이동하면서 피부의 물집과 함께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대상포진의 가장 큰 특징은 한쪽 몸에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몸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 딱 한쪽에만 물집이 생기고 아파요. 그리고 그 통증이 정말 심합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칼로 베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프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더 무서운 건 치료 시기를 놓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집은 다 나았는데도 몇 달, 심하면 몇 년씩 그 자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면역력 관리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50세 이후라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효과가 더 좋은 백신도 나와 있으니까 병원에서 상담받아보세요. 이제 2위를 발표해드릴게요.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뼈가 약해진다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골다공증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전혀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지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골다공증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뼈 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스펀지처럼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요. 젊을 때는 이 구멍들이 작고 뼈가 단단한데 나이가 들면서 구멍이 점점 커지고 뼈벽이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남성분들도 70대 이후부터는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골다공증의 무서운 점은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뼈가 약해져도 아프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손목, 척추, 고관절 골절이 흔한데요.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합니다. 수술해도 예전처럼 걷기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첫 번째로 키가 줄어드는 증상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척추뼈가 약해져서 압박골절이 생기면 키가 줄어들거든요. 1년에 2cm, 3cm 이상 키가 줄어든다면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두 번째는 허리 통증이에요. 특별한 이유 없이 허리가 계속 아프다면 척추 압박골절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예방법은 이렇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칼슘은 하루 1000에서 1200mg, 비타민 D는 800에서 1000IU 정도가 필요해요. 우유, 치즈, 멸치, 브로콜리 같은 음식을 드시고 하루 20에서 30분 정도는 햇볕을 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단단해지거든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웨이트 운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 남성이라면 2년마다 한 번씩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위를 발표할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옛날에는 중풍이라고 불렀죠. 이 병이 1위인 이유는 정말 갑자기 찾아오면서 한순간에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일부가 손상되는 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걸 뇌경색, 혈관이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둘 다 뇌졸중에 속해요. 뇌졸중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갑자기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는데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든지 말을 하려는데 발음이 어눌해진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뇌졸중의 주요 증상을 FAST라는 단어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한쪽이 마비되어 입꼬리가 내려가거나 웃을 때 비대칭이 되는 경우. A는 안팔입니다. 한쪽에 힘이 없어서 들어올리기 어려운 경우. S는 스피치 언어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경우.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 특히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있어서 증상이 시작된 후 3-4시간 안에 치료받으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어서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뇌졸중이 위험한 이유는 후유증 때문이에요.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이 생기면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위험 인자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손상을 주고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이에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뇌졸중 위험이 높아져요. 세 번째는 고지혈증이에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막을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에요. 심장에서 피떡이 생겨서 뇌혈관으로 가면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도 위험 인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기검진이에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세요. 생활습관도 중요합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필요해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의사선생님이 처방해주신 약을 꼭 챙겨 드세요. 몸이 좋아진 것 같다고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나이 들수록 갑자기 자주 생기는 병 TOP3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3위는 대상포진이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찾아오는 무서운 통증의 병이죠. 면역력 관리와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2위는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뼈를 약하게 만드는 도둑같은 병이에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근력운동,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핵심이라고 했죠. 그리고 1위는 뇌졸중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하지만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병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갑자기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말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미리 신호를 보내고 위험인자들이 서서히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정기검진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족 중에 이런 병력이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세요. 이런 병들이 무서운 건 맞지만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들입니다. 중요한 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지킴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꼭 받아야 할 건강검진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어떤 검사를 언제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